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드리머 류병대입니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23년도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상반기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으로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완화시켜서 2년 보유 및 전입 요건은 폐지했습니다. 임차인 부담 완화를 했는데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을 면제시켜서 임차인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설 임대주택은 9억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임대일 때는 법인세 추가 과세 20% 하던 것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대상 미분양주택을 1년 거주했을 때 5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하던 것을 거주 요건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대폭 인하시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세율 및 구간을 조정을 했고 세부담 상한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을 시켰고 고령자 장기 보유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 주택수를 제외시키는 방안도 강구했습니다.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표 구간을 조정을 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간에 정려 후에 양도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려서 절세 방안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세율을 인하시켰는데 전 구간 1%씩 인하를 시켰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와 소형주택 임대에 대한 세 감면을 3년 연장시켜서 25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는 당해세보다 주택 임차 보전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있는지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억 원 이하는 9%로 3천억 초과는 25%에서 24%로 하향했습니다. 주택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을 했는데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 이 과세 표준 구간을 7단계로 늘렸습니다. 개인 구간은 3억 이하와 95억 초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 25억 이하와 25억 초과에서 50억까지로 구간을 세분화시켰으며 개정 이후에는 2주택에 조정지역 2주택도 포함을 시켰고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가 12억 초과일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의 세율보다 인하를 했습니다. 법인도 개정 이후에 세율을 인하를 한 것이죠. 과표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3주택이라도 상관없이 기본 세율 0.5, 0.7, 1%로 하고 12억 초과일 때만 3주택 이상자에게 중과가 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세부담 상한을 일반 150%와 다주택 300%였는데 개인에게는 150%를 세부담 상한을 단일화시켰습니다. 법인은 상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이번 달에 10만 원이 나왔는데 다음 달에 20만 원이 되더라도 15만 원까지만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세부담 상한입니다. 법인은 10만 원 나오든가 그 이상 100만 원이 나와도 그 1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다 부담시키는 것이 세부담 상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부세에 있어서 기본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2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늘렸고 다주택자에게는 9억 원으로 늘렸으며 즉 부부 공동일 때는 18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주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외되는 주택에는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서 신규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판정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주택은 저가주택 또는 소액 지분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 제외시켰습니다. 가격 한도가 있는데 수도권에는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에는 3억 이하였고, 상속 지분이 40% 이하일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계속 제외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 제외시키는데, 먼저 주택이 있는 가운데 지방 저가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이 되었고 3억 원 이하이면서 소재이지 요건이 만족할 때 주택수에 제외되는 겁니다. 소득 세율 구간을 조정했는데 서민 및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하위 2개의 과표 구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1200만 원까지 6%였는데 과표 구간을 1400만 원까지 상향을 시켰고 15% 구간을 5천만 원으로 상향시켜서 구간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 농어촌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 그 일몰 기간이 22년 말일까지였습니다. 3년 연장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3억 이하까지 상향시켰고 고용주택도 마찬가지 3억 이하까지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를 합리화시킴으로써 가족 간의 정유공제를 이용한 절세를 하는 요건이 강화되어서, 즉 5년에서 10년 이후에 양도를 해야만 절세를 할 수 있게 돼서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기준 금액이 1주택자 9억 원까지 비과세를 했었는데 12억 원까지 인상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 감면을 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경공매 주택에 대해서 배당 시에 저당권이나 확정일자보다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한 이후에 주택임차보증금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이후에 당해세를 배분하도록 법을 바꿔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3년도 4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해서 23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공매나 선순위 배당되는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되어서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임대인 승소에 대한 대부분 판례가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임대인이 19년 3월 6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7월 5일 날 구임대인은 매매 계약을 했었고, 갱신 거절 기간에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인 20년 10월 15일 날 구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사회를 했었는데 구임대인은 매수인이 거주할 조건으로 갱신 거절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 10월 30일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매수인은 다시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원심은 피고인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계약갱신 요구할 당시 임대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판결을 했으나 22년 12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구임대인의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을 했다면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기간에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정보와 세밀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